네, 오밤중의 뉴스 이 세 번째 주제는요. 킬러 문제가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또다시 드러나는 윤석열의 무지. 네,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윤석열이가 그런 얘기했죠. 킬러 문제가 사교육을 부추긴다, 뭐 불공정 수능이다,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마침내는 킬러 문항이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뭐 20 몇 개인가 30 몇 개인가를 공개까지 했어요. 그러면서 조선일보 같은 새끼들은 뭐라 그랬다?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. 도전해보세요. 글쎄, 제가 수학은 잘 못 풀겠는데요. 영어도 참 많이 까먹어가지고 못 풀겠는데 영어도 한두 문제는 제가 맞추겠고요. 단어가 생각 안 나서 그렇지 다 풀겠더라고요. 그 다음에 국어 문제는 별로 어려움 없이 풀었어요. 까다롭긴 하더만요. 생각도 좀 해야 되겠더만요. 시간도 많이 걸리겠더만요. 하지만 풀 수 없는 문제라거나 고교 수준을 벗어났다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. 자, 좋아. 그거는 생각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이게 킬러 문제인지 아닌지 그걸 보려면은 킬러 문제라는 게 뭡니까? 정말 최상위권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. 난이도가 높은 이런 문제. 그래서 킬러 문제 아니야. 죽여버린다고. 자, 그러면 생각보다 맞춘 학생들이 적어야겠죠. 과연 적을까요?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참 우리나라 지금 참 시끄럽습니다. 이 수능 때문에. 이 시끄럽게 된 그 발단을 제공한 게 윤석열이죠. 갑자기 교육부 대입국장을 교체하고 뭐 그 이유를 이권 카르텔, 뭐 교육의 이권 카르텔 어짜고 저짜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. 심지어 국장이 교체된 데 이어서 평가원장까지도 갈아치워 버리는 아주 황당무계한 일이 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수능 출제기관, 학력고사 출제기관, 하여튼 평가원장이라 그러죠. 우리가 줄여서. 이 평가원장이 시험 몇 달 앞두고 교체된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. 시험지 유출 뭐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 그냥 모의고사 잘못 냈다고 평가원장을 갈아치운다? 진짜 머리 털나고 처음 보는 일이 벌어졌네요. 자, 여하튼 이런 황당한 짓을 벌인 윤석열, 핑계가 이거였어요. 킬러 문항을 없애야 한다. 이 킬러 문항이 불공정하다. 배배코는 문제는 안 된다.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자,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생기고 이 킬러 문항 때문에 불공정한 수능이 되고 뭐 이딴 소리를 한 거예요. 그죠? 심지어 중앙일보는 오늘자 신문에 이런 킬러 문항에 공정수능 무너졌다. 국어에는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, 수학 문제는 풀이 과정만 F 한 장. 아니, 수학에 F 한 장, 풀이 과정 F 한 장 넘어가는 경우 제법 많지 않나? 그죠? 난 많이 풀었는데? 이해가 안 가네? 뭐 이런, 뭐 막 길게 나올 수도 있지 뭐. 점수만 많이 주면 되지. 이렇게 길게 풀었는데 점수가 1점 이러면 열받잖아. 근데 이거 점수 5점 이래놓고 길게 풀 수 있지 그럼. 1점보다 한 5배 정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왜? 그게 뭐 잘못됐나? 자, 확장 인지 이론 왜? 이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 중앙일보 참 얘네들 대가리가 이게 정말 나쁜 애들이에요. 왜 나쁜 애들이냐? 자,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은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. 대학생이 됐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지만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는 거, 이게 대학생의 시작인 거예요. 대학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너 이거 외워!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외울 것, 외우지 않을 것, 이거는 대충 알고만 넘어갈 것, 아니 이건 꼼꼼히 파고들어야 하는 것, 아니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건 이것,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스스로 정하는 것이 그게 대학입니다. 따라서
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면요, 내가 생전에 보지 못한 어떤 책을 보고도 그 책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주제를 이해하고,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. 그래야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. 따라서 국어에서 내가 생판 보지 못한 이론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게 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는 아닌 겁니다. 문제를 보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,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추리력과 논리력, 사고력을 갖췄느냐,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걸 보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. 지문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. 사실 진짜 좀 내가 만약에 이 지문에서 뭐가 나왔으면 야 어려웠겠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느냐면 칸트 저작이 나왔으면 어려웠을 거예요. 제가 칸트 책을 보면 진짜 어려워요. 차라리 원문이 더 낫다 싶을 정도로 참 이게 그 문장이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자들의 이 원문 원전을 직접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. 그래 그걸 바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으면 아이고 어려운 문제 나왔네 라고 할 것 같은데,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,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이게 무슨 이론 같냐라고 하는 거는 그닥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. 그래서 솔직히 해설하는 책이었어. 자 어쨌거나 뭐 좋아 뭐 이거는 장용진의 생각일 수도 있고 장용진 네 입장에서 쉬울 수도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. 그래 좋아 그럴 수 있다 치고,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은 그러면 얼마나 어렵게 느꼈던 걸까요? 우리 학생들은 정말 이 문제가 어렵다고 느꼈을까요? 정말 못 푸는 문제였을까요? 자,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. 지난 6월 모의고사 평가를 해봤더니 국어 만점자가 평소 때보다 4배가 더 나왔답니다. 아니, 평소 때보다 4배가 더 나왔으면 이 모의고사 쉬웠다는 얘기, 어려웠다는 얘기? 쉬웠다는 얘기죠. 그런데 왜 6월 모의고사 잘못 냈다고 평가원장이 잘리죠? 수학은 어려웠대요. 수학은 많이 어려웠는데, 수학은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사람은 어려우나 쉬우나 못 푸는 문제라. 저 수포자라. 뭐 별로 관심 없고요.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만점자가 더 많이 나왔대요. 작년에보다 4배가 나왔다면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. 솔직히 말하자면 킬러 문항도 아니었어요. 근데 그런 문항을 떡 놓고서는 킬러 문항이라고, 이런 것이 불공정이다. 이 중앙일보 얘들 개소리한 거죠, 한마디로. 네. 자, 뿐만 아닙니다. 자, 이게 지난 최근 한 몇 년 동안 수학 능력 시험하고 수능 시험하고 모의고사에 등장했던 이른바 킬러 문항들을 모아놓은 겁니다. 교육부가 이것이 킬러 문항이다 라고 쭉 뽑아줬던 그런 문항들인데, 이것들의 정답률을 살펴봤어요. 정답률, 수학은 다들 별거 없네. 그런데 국어만 보세요. 30%가 넘어요. 자, 전체를 보면은 수학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정답률이 낮으나 나머지 과목에서 국어, 영어, 그 다음에 탐구에서 보면 정답률이 다 30%, 다 30%거나 25% 다 넘어요. 가장 낮은 게 15%짜리가 있기는 하네요. 자, 대체적으로 전부 다 뭐? 킬러 문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킬러 문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전체 학생의 30%가 맞췄다? 킬러 문항이 아니죠. 요즘 수학능력 시험 지문이 5개가 나오잖아요. 오지선다잖아요. 그러면 보통 찍어도 몇 퍼센트 나온다? 20% 나온다. 따라서 20%보다 많이 나왔으면 이건 쉬운 문제란 뜻이죠. 네. 자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? 윤석열이 이것이 킬러 문제다라고 찝었던 거 사실은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킬러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. 특히
국어는 킬러 문제 아니었어요. 수학에서는 뭐 좀 그랬던 것 같고. 여하튼 뭐다?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지들이 못 푸니까 괜히 생트집 잡고 킬러 문제 운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요. 바뀐 그 변호사 시험, 그 로스쿨 입학 시험이 그 과거의 그 사법 시험 체제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새롭게 바뀐 리트 그 로스쿨 입학 시험, 요 시험이 잘못된 시험이라고 한참 말이 많았어요. 왜? 기존의 변호사들이나 기존의 판사 검사들이 잘 풀 수 없는 문제니까, 지들이 못 푸는 문제니까 이 시험 잘못됐다라고 한참 말이 많았거든요. 로스쿨 그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그러죠. 리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, 이 리트 시험이 잘못된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퍼부었어요. 한참. 왜? 이유는 하나 딱 그거였어. 지들이 못 푸는 문제였으니까.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도 킬러 문항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 한덕수고 윤석열이고 이주호고 지들이 못 푸는 문제니까 괜히 생트집을 잡는 게 아닌가.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지가 못 푸니까. 옛날에 법학 적성 시험, 이 시험을 가지고 시비 걸었던 것처럼 지들이 못 푸니까 시비 거는 게 아닌가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자, 오밤중의 뉴스. 네. 자, 지금 500여 분 정도 들어오셨네요. 예, 골프 싱글 초이님 오셨고요. 어스님, 그 다음에 캐코님 오셨고요. 박다원 어디가지님 오셨습니다. 자, 블루님도 오셨네요. 예,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요? 예, 소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, 그러시면 안 될 텐데. 예. 자, 오밤중의 뉴스. 우금치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. 박영수 면죄부 특검 방증으로 온갖 이슈를 마구 던지거나 시선 돌리려는 의도도 있을 듯. 예. 지금 뭐 나오기로는 이동관 아들 건을 덮기 위해서 괜히 이지랄을 한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.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?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.